여러분께서는 현재 차이나 마켓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저희 차이나 마켓 나우가 준비한 깜짝 코너인데요. 차이나 마켓 2026, 2026년 전망에 대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증시 전망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의 최설화 연구원님과 함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이제 하반기 10월 국경절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올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 그래도 10년 내에 최고치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10월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내년도 전망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연구원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저희는 내년에도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보다는 살짝 상반기를 좀 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의 AI 기술 기업들이 미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 축소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하고자 하는 정책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배당 수익률이 3% 수준인데요, 평균.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인 1.8%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좋은 그림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간의 기술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고 또 중국 정부의 부양책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 전망도 긍정적으로 해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제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이 5%이지 않았습니까? 이 네. 정도는 좀 달성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내년이 좀 문제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가 내수 부진 문제가 좀 심각해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밋빛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연구원님 의견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GDP 성장률은 요즘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은 한 4.7% 정도로 올해의 5%보다는 둔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GDP 성장률은 이 실질과 명목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실질은 생산량 기반인 거고요. 명목은 가격이 포함된 한 해 동안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값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실질은 둔화될 수 있지만 명목은 오히려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일단은 반내권이라는 가격 하방을 막고자 하는 정책 움직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도 사실은 경기 부양을 내년에도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면서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명목 성장률에 좀 더 내년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명목 성장률이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명목이 올라오면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보다 좀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명목 성장률이 좋아져야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은 좀 둔화되더라도 명목이 좋아지게 되면 사실상은 전반적인 경기에는 긍정적이고 기업 이익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 명목 성장률의 개선을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 GDP가 좀 둔화될지라도 명목 GDP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진 않을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좀 기대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개선에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하반기에 중국 시장이 좀 지지부진해서 내년도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또 내년도 중국 시장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전망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사실 올 한 해는 정말 뭐 중국의 기술주, 로봇 관련 종목들이 휩쓸지 않았습니까? 딥시크가 올해 초에 시작을 한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을 필두로 계속해서 기술 격차가 좀 좁혀져 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가 중국 내에서 주목할 섹터, 업종들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국 AI 반도체의 국산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주항공 산업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AI 반도체 국산화 현상은 최근에 엔비디아의 H200이 수출 허용을 받았다라고는 하겠지만 중국에서 일단 정부가 승인을 할지도 미지수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도 중국 내부의 반도체거나 혹은 메모리 이런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국산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CXM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DDR5라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어냈고, 그다음 내년에는 SBM3도 지금 공개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산화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더 크게 번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의 점유율에서 뭐 10% 혹은 30%까지 오르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시장에서 캠브리콘이라거나 무어스레드라거나 CXMT라거나 이런 중국 로컬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우주항공 산업도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우주항공 산업에서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했을 때, 한 가지가 그 액체 연료의 재활용 로켓 발사입니다. 이게 민간 기업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의 그 테슬라의 팔콘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중국은 그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정확한 통신망이 필요하고, 그 통신망을 위해서는 사실상은 저궤도의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야 됩니다. 이미 한 2만 기 정도의 위성 쏘아 올릴 계획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단가 때문에, 발사 비용 때문에 규모화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이런 재활용 로켓 발사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위성들을 중국이 쏘아 올리면서 전체 우주항공 산업 밸류체인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업종을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H200 수출 재개와 함께 또 반도체 국산화, 자립화의 속도를 당연히 내고 있는 중국의 AI 반도체 기업들, 무어스레드라던가 캠브리콘 등을 언급을 해주셨고, 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또 오늘 무어스레드가 14%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 업종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번외로 H200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자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수출을 승인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지금 뭐 반응을 보니까 뭐 괜찮다, 중국 당국에서 뭐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던데, 이런 미중 간의 H200을 둘러싼 논쟁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고, 미국 혹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네. 네.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 국산화를 하는 밸류체인들을 지금 계속 육성을 하고 있고, 뭐 대체재들이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설령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국산 제품들을 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H200의 수출 허용이 중국 기업들한테 뭐 다시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가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그냥 큰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국산화 쪽으로 계속 추진해가는 방향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엔비디아의 G200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중국에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좀 수요가 계속 좀 존재하고, 동남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계속 수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H200 수출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200 이상의 어떤 좀 선단 제품들을 파는 거에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를 수출 금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국내에서는 그게 수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산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는 저희는 중국 국산화의 어떤 흐름들을 더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H200이 수출이 승인이 되더라도 자립화 속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중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과 함께 또 내수 부진, 부동산 부진, 또 디플레이션까지 그 내수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현명할까요, 연구원님? 아, 네. 네. 사실은 말씀하신 내수 부진이라거나 약간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한 지난 2, 3년 동안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쪽 부분에 대한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국내 시장에 많은 비상장 스타트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이 시장은 크지만 어쨌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이 지금의 1등 기업이 2, 3년 뒤에도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중국 투자를 하실 때 너무 고점일 때 사지 마시고 본인들이 좀 이 경쟁 구도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좀 확인이 되는 환경에서 어떤 기간을 설정을 해두고 투자를 하시면 보다 더 성공적인 중국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말 업종 내에서도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를 잘 파악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과 함께 사실 중국 시장을 저희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접근이 좀 어렵거든요. 단주 매매도 좀 불가하고 688이나 300으로 시작하는 코드는 또 매수가 불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라서 중국 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팁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연구원님만의 중국 시장 투자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직접 투자가 불가한 종목들은 ETF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운용사에서 출시한 ETF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이 어려운 688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중국의 진짜 좀 좋은 테크 기업들로 구성된 차이나 테크 탑10이라거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라거나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개별 주식을 접근성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나 성장들을 같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상장이 좀 안 되어 있는 종목이라던가 투자가 좀 불가한 종목들은 관련된 ETF를 또 매수하면서 그렇게 해도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투자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도 중국 시장에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각종 JP모건이나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2026년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필두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계속 바벨 전략이라는 걸 많이 말씀드립니다. 즉 중국의 기술주를 계속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기술주의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변동성이 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배당 컨셉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배당 성향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주를 한편으로 6, 70%를 가져가되 20, 30%는 적어도 이런 배당 컨셉들을 좀 넣어서 약간 기술주의 높은 변동성을 해지해가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중국 주식시장 2026년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신 가운데 바벨 전략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라가고 있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배당 그리고 안정적인 매력 있는 은행, 보험주까지 함께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메리증권의 최설아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